기업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전체 종목에 투자하라. 따라오면 수익이 따라오는 ETF 투자 저자 이재준입니다. ETF는 여러 가지 반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식단을 투자를 하는 ETF는 지수 추정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펀드는 지수 플러스 알파를, H는 해지, TR은 배당금 포함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2배에 추정한다. 인버스인 경우에는 지수가 내려갔을 때 수익이 나는 전략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투명성, 유동성, 기초 자산의 다양성, 낮은 수익률의 계리율 리스크, 운용보수 비용, 단기는 지수, 장기적 측면에서는 성장 산업 트렌드를, 언택트 관련과 바이오 관련 ETF, 초보 투자자와 안정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증권 투자의 대중화와 선진화의 마중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투자 상품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과 산업의 트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ETF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운용 금액 규모, 괴리율, 추적 오차 50억 미만이 됐었을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해지 수순에 들어갑니다. 괴리율은 시장 가격과 NAV, 순자산 가치 간의 차이고요. 추적 오차는 지수와 NAV 간의 차이가 작은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섹터 간의 로테이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거고요. 경기 확장기는 자동차, 에너지, 산업재, 건설, 기계, 철강, 조선. 경기 수축기는 제약, 바이오,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게임, 금융 등이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 다양한 ETF를 통하여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과 위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핵심은 흔히 말해서 코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배치하는 겁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 대표적인 성격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성에는 섹터 ETF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섹터, 원자재, 해외 주식, 스타일 ETF를 편입하시는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연금저축 펀드는 유리합니다.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메리트. 일단 연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요.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을 했었을 때는 3.3에서 5.5%의 저율과세. ETF는 주가 지수의 변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끔 수급에 의해서 계리율이 발생한다라는 특징이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ETF 내에서는 구성 종목이라는 게 있겠죠. 그 안에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개별 종목을 매수를 해서 지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의 실제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적 오차가 다릅니다. 예시를 들으면은 타이거 2차전지라는 ETF가 있고요. 코덱스 2차전지도 있습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하고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죠. 그 안에 종목군과 비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ETF를 구성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에서 신탁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일반형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1월, 4월, 7월, 10월,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분배금 지급 기준일을 정하고 있고요. 이외의 ETF인 경우에는 대부분 12월을 마지막 거래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ETF 시장이 개설된 이래에 ETF 운용사가 부도가 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인수한 회사가 ETF를 운용할 수 있고요. 시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 산업, 세 번째는 기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시황은 경제를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좋으면은 지수형 ETF를 사겠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었을 때는 반대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수익이 나는 ETF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 산업을 보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오고 있죠. 이런 성장 산업이 있는 섹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국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선진국들의 정책들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투자를 할지에 대한 목표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 산업이 2025년까지 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기간에 맞춰서 매도를 해야 되는 전략들도 필요하겠죠. ETF.com과 investing.com이 있습니다. 운용 보수부터 어떤 운용사가 어떤 섹터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국내 자산운용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해당 구성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에 대한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에 대한 거, 어떤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지 매일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또는 한국거래소 내에서도 ETF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시장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2020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국가 마이너스 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 2.7%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9천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물가 자체가 굉장히 하향되면서 안정적인 물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베트남의 내수 회복을 또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다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그래도 최대한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그리고 내가 그에 따른 또 수익도 좀 찾고자 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가치주 투자의 한 20% 정도 장기적인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는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성장주의 산업 사이클은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정도. 그 다음에 인컴형은 고정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자나 배당 수익만 좀 추구를 하기 위한 채권이나 리츠 또는 배당을 많이 주는 중장기적으로 ETF 투자를 한 30% 정도로 해서 가지고 가자. 마지막에 지수형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는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됩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과 산업에 대한 공부에 포커스를 하여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오면 수익이 따라오는 ETF 투자는 국내 투자자부터 해외 투자자까지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주는 투자의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